현충일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부터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왼쪽으로 이지수 변호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포항 영일만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여러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의혹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분석을 진행을 했던 아브레우 박사라고 하는 액트지오의 이 대표가 어제 방한을 했는데 먼저 공항에 도착했던 그 모습 보겠습니다. Well, actually, the trigger was the conference press, the press conference that was on Sunday, and then raised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So then I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Of the basin, consider the basin is already a mature basin,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The prospectivity of this basin is very high. 예,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의 모습을 잠깐 화면으로 봤습니다. 먼저 최종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도 저분 아세요?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예. 여러 이력들이나 이런 걸 보면 엑스모빌에서도 근무했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이 심의 어떤 탐사에 굉장한 세계적 권위자다, 전문가다 이런 이제 평들이 있었는데 그 정보는 믿을 만한 건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정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부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것이 명확하지 거짓이다 하고 밝혀진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니까 그거는 이제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뭐 대규모 거대 이 석유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한 경력을 가졌다 이렇게 일단은 인정하고 봐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학교를 미국의 휴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을 나왔거든요. 예. 미국에 보면 이제 제가 졸업한 텍사스 A&M하고 텍사스 A&M하고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 UT 오스틴 그 두 개가 이제 워낙 자주 언급되니까 그 두 개가 제일 좋은 예. 대학이라 알고 있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라이스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학부를 졸업했고 엑스모빌에서 이제 30년 동안 근무했다는 건 그건 대단한 경력이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정도만 근무해도 거의 흔히 말해서 이제 알 걸 다 아시는 분인데 거기서 예. 팀장하고 부분장을 하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크레딧을 줄 만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너무 이게 좀 터무니없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진 않다. 이제 우리 서울대 우리 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좀 일단은 경력면으로만 보면 전문가로 우리가 부를 만하다. 이제 그렇군요.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한국에서 너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니까 자기가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방한 이유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착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기자회견을 바로 열어서 밝히면 좋을 텐데 공식적으로는 내일 오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다고 합니다. 이게 좀 충분히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문들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제 뭐든지 뭐 의심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또 지나치게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볼 필요도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라이스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서 활동을 했고 예. 이 분야에 있어서 40여 년, 그러니까 석유 산업 분야에 있어서 40여 년을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엑슨모빌에서 28년 동안 지질 담당 팀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US 뉴스 앤 리포트라고 미국의 대학 랭킹을 정하는 그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기에도 2024년도 기준 17위를 할 정도로 남부의 하버드다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런 대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교수 활동을 하고 또 6대륙에 있어서 총 31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만큼 예. 이분의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또 갑작스럽게 와서 뭐 기자회견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2005년부터 우리 산자부하고 석유공사에서 우리 해층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작년 2월에 이미 이분께 의뢰를 했다는 것이고 그간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럼 여기 한번 이제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타공 한 번 하는데 뭐 1,000억 원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도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예.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기자회견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평론가님, 이 사실은 이분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몸담았다라고 하는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됐거든요. 봤더니 휴스턴에 있는 일반 가정집이고 그것도 임대 간판이 붙어져 있어요.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가정집 같은 회사가 그리고 대규모 130억 배럴이라고 하는 상당한 매장량에 있는 유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놨을까? 믿을만 할까?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액트지오라는 회사도 사실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굉장히 소규모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 1인이 바로 비토브 아브레우 창립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로 추정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봤더니 일반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이 27,700여 달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추가 보도를 보면 매출이 지난해 530만 달러까지 늘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늘었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예. 다만 언론에서 추정하기에는 우리나라 즉 한국에서 맡긴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뛴 것 아니냐 이런 예.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브레우 박사가 방한했은 만큼 설명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이제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특정 전문가라든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최소한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저는 정부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지금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석유와 가스가 콸콸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섣부르게 발표하거나 분위기를 잡았다가 좀 가슴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예. 좀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엑스포가 유치에 실패했을 때 국민들이 속상해한 거는 실패가 아니라 마치 될 것처럼 정부에서 너무 분위기를 잡았다가 더 실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도 실패했다가 여러 예. 번 도전해서 됐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써서 뭔가 될 것처럼 했다가 또 안 되는 그런 쓰라린 것을 다시 겪는 예.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뒤에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 자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여기 이 주무 부처 차관이 이제 이 차관입니다. 이 최남호 이 차관인데 대통령 발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장관, 차관들이 여러 방송 매체에 나와서 굉장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20% 확률이니까 1,000억씩 들여서 5번을 뚫으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 5개 정도 시추공을 박아야 되는데 하나당 한 1,000억이 넘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국민한테 일단 알려야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다 같이 기뻐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예, 이게 정부 부처 내에서 또는 이제 이 학계에서 신빙성 이제 논쟁이 붙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번져버려서 정치권에서 이제 더 뜨거운 공방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최종국 교수님, 이 네. 아브레오 박사도 방한하면서 실제로 이 포항 영일만 유전의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경제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해를 시추공을 뚫어서 연구에 탐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뜻인 거죠. 예.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예. 자기도 이때까지 경험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서 내가 생각해 보는 이런 상황에서 요런 것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분석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내가 확신하지 않는 걸 누구한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여기 패널 분들한테 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는데 아마 뭐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지 이러면 그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사 결정하고 나아갈 때는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내용 경험 바탕으로 해서 자기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위에 예. 팀원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 정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모르도 그걸 평가한 실무자는 빅터 아브레오 박사가 아닐지라도 어떤 특정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 어떤 직원이라도 저거는 제가 이렇게 저리로 해서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는 그건 다 확신 속에서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전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액티지오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가정집 같은 회사가 과연 이 거대한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석유의 탐사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이제 큰 단계별 여러 가지 많은 예.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을 제일 이제 워낙 많은 얘기가 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이제 한 반 정도는 반 전문가가 되셨는데 물리 탐사는 제일 먼저 자료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그걸 하려면 뭐냐면 탐사선이 있어야 되고 그 탐사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얻습니다. 그 자료는 이제 아시는 대로 내가 충격파를 꽝꽝꽝 보내면 그것이 반사돼서 오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정말 고급 인력 대부분들 박사님들 해서 슈퍼컴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런 데이터를 얻으려면 땅속은 어떻게 돼 있을까 많은 수많은 반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모양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걸 찾아내거든요. 그게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고 그 나머지는 딱 도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딱 쉽게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됐는데 과연 시추를 해볼 만 하겠습니까 하고 판단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빅터 아브레오 박사님은 그 판단하는 그 해석 흔히 말해서 이제 취득하고 처리하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탐사 시추를 하면 이제 1,000억 얘기를 하는데 1,00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산 시설을 다 할 거에 비하면 또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시추를 통해서 확인이 돼 다음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의사 결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메이저 소위 말해 IB 은행 가서 빌리기도 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 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규모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라이드 스캇이라든지 CGI, 뭐 AGR이라든지 이름만 들으면 뭐 다니엘스라든지 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에서 공식 서류를 딱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바탕해가지고 매장량이 얼마다 그래서 이제 서티피케이트 확인을 해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는 이게 잘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그래요 바로 해주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거의 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 유명 구조 중에서 1번이 나을까 2번이 나을까 3번이 나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 석유공사 자체를 보니까 아마 예를 들어 1번이었다면 이걸 하고 이제 정부에 보고서를 올리고 또 예산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3자인 당신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마 그 정도 의미에서 그리고 아마 자문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했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근데 이제 항상 얘기했듯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그거는 정확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석유공사에 어떤 데이터를 줬고 뭐에 근거해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거야 뭐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일 다
한국에 도착하실 때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건 석유공사하고도 얘기도 해야 되고 정부와도 얘기해야 되고 그냥 내가 이런 자료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해버리면 그는 또 사실은 계약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받고 아까 이제 질문했는데 휴스턴 지역에서는 저렇게 소규모로 일하시는 그 컨설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 가정집 같다 아니면은 뭐 1인 기업이다 이런 것들은 하등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이제 최종근이니까 예.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는 석유 산업이 활달하지 않으니까 제가 회사를 차려도 아무도 이제 물어보지 않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다면 예. 체스 컨설팅 컴퍼니 아니면 체하고 동료들 체스 앤 어소시에이트 그런 회사를 만들고 주소지를 제가 휴스턴 뭐그 휘황찬란 빌딩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집에 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분이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하고 지금도 직장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분들은 거의 99.9%가 컨설팅 하시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또 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의혹이 시발점이 됐던 것들 1인 기업이다, 매출이 작다, 가정집이다 이런 거는 좀 하등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왜 이걸 이제 발표를 직접 했느냐? 이제 그게 충분히 신뢰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선 거냐? 아니면 우리 전평론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너무 이게 대통령이 과거 이제 부산 엑스포 문제처럼 너무 과장된 걸 했다가 결국 되지 않아서 또 더 많은 이제 국민에게 실망을 끼치는 것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대통령이 지금 최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브레우 박사의 해석, 그러니까 매장량이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최대 130억 배럴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중요한 뉴스다. 국민에게 알려야 될.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무자들 석유공사에서 발표했어도 충분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글쎄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자원 쪽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그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분들도 물론 그 자리에 계셔야겠으나 우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자료는 한국의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제공을 했고 지금 이 박사 전문가라고 하는 외국인은 그걸 판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요 단계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 문제화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제성과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예. 한국 쪽에서. 그랬더니 이 전문가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 그 자료와 관련해 갖고 이분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큰 회사와도 크로스 체크를 했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자세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단계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참전한 것처럼 돼버려 가지고 지금 야당이 또 야당 대표가 무슨 20%면 뭐 80% 그것도 사실 예. 굉장히 전문적이지 못한 주장이에요. 야당 대표가 예.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비용이 어쨌든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자원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있다가 아니에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러다 예. 보니까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정치적인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반론을 불가피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고 뭐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했거나 이럴 때 대통령이 발표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에너지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자마자 주식시장이 요동쳤단 말이죠. 예.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조금 더 차분하게 정말 저 박사님과 관련된 질의 내용이 나올 거와 충분히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서 예.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같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잘 소통을 했다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칭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버리고 제대로 된 예. 질의응답이 없다가 의혹이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어떤 전문가가 해외에서 오고 다시 증폭이 되고 이것이 국정소통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문제이고요. 예.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부추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한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도 주주들을 앉혀놓거나 혹은 사내 중요한 관계자들을 듣고 5억짜리 발표만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하시는 거 보면 그런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고 이후에 의혹이 제기되면 사후 답변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지수 변호사님은요? 글쎄요, 이번에 이 일이 전개된 과정을 쭉 보면은 사실과 과학의 영역이었어야 할 부분이 정치 영역화 됐어요. 그것을 단초를 제공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었고요. 저는 대통령을 모셨던 한 참모로서 도대체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한마디 한마디가 준엄하기 그지 없어야 합니다. 근데 20%의 확률에 있는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그것도 2년 만에 한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 사실, 관계, 그다음에 과학의 영역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야 할 부분이고 그쪽 통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됐어야 하는데 이걸 완전히 정치 쟁점화 시켰어요.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낭비적인 소모전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산유국이 된다는 꿈에 대해서 희망을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러려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계속 제공될 수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가 됐었어야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하게 우리나라 영일만 앞에 지금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한 분의 입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 추정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거는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공 탐사에서 석유 대량의 석유가 있을 확률이 20%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 발표했느냐?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사실 팩트, 그러니까 과학적 영역에서 이제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 20%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 사안을 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20%라고 하는 이 유전 탐사에서 성공할 확률 20%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이 사업을 딱 추진했을 때 성공을 해서 돈을 벌 확률이 얼마냐 그걸 갖다 조금 더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그냥 이게 막연히 나오는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다면 땅 속에 여기 물병이라고 하면 땅 속에 이게 석유가 딱 모여 있으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석유가 땅속 깊은 곳에서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유기물을 많이 포함한 그런 지층이 땅속 깊이 이제 매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화 과정을 통해서 석유가 생성이 되면 모든 유체는 생성이 되고 나면 자기가 이렇게 가장 편안한 위치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유리판 위에 잉크들을 들고 이렇게 하면 계속 움직이는 거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막 움직이다 보면 자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딱 그릇 같은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지덕과 같다 해서 트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의 핵심 내용은 그와 같은 구조가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구조.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가 발견됐으면 석유가 모여서 계속 있으려면 얘가 위로 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덕계함이 잘 발달돼야 되고 마지막에 석유가 있으려면 여기 있는 이 지층, 저류층이 될 수 있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얻은 자료를 다 바탕으로 해보니까 요 각각이 가질 확률은 얘는 80%, 얘는 70%, 얘는 좀 위험이 크니까 40%, 얘는 한 70%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한 70% 정도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0 하면 50이 되는 거고 70, 70 또 50 되고 곱하기 2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한 탐사 지역이 생겼을 때 평가해 보면 작게는 15%, 그래 보통 20에서 한 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20%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거는 석유공사가 반드시 상시 재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몇 번 시추하니까 몇 번 성공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그럼 이 정도의 사안, 그러니까 130억 배럴 정도의 대규모 유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면 이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이 정부 고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유전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뉴스라면 이거는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어도 어느 정권이어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해서 부풀리기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제일 핵심이 정말 저희가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지만 이 토론의 결론은 항상 딱 한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확인을 해보고 다음을 하자. 예.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개발하려고 앞으로 이제 예산을 더 투입하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는데 핵심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처음 발표될 때 핵심은 정부에서 저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한 1,000억 정도 투자해 주겠다구나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막 부풀려지면서 막 질문이 되고 그때 반론이 나오니까 또 질문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예. 약간 지금 현재는 부풀리진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이 꼬리에 무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천공도 사실은 또 다시 재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펴는데 잠깐 화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황당하게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깁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중요 발표를 할 때마다 네티즌들이 천공이란 회개한 자가 비슷한 말을 했는지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국정전환쇼를 할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을 이 비판하고 싶은 거야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하겠지만 좀 비판을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약간 천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말대로 석유가 콸콸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석유가 콸콸 나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영일만 앞에 최대 13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부 부처의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시추를 할 그럴 계획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승인한다. 우리 정부가 승인한다라고 하는 시추계획 승인을 발표한 거지 여기서 콸콸 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맞죠? 제 말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여기서 무조건 100% 석유가 콸콸 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공 얘기까지 등장해서 다 보셨죠? 유튜브에서. 천공이 뭐 올 초에 뭐 석유 이 대국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것 따라서 대통령이 또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주 평론가께서? 그래서 뭐 이제 일종의 이게 이제 프레임화가 되다 보니까 예. 모든 일을 이제 그런 방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그런 주장도 뭐 일종의 음모론처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이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문제를 갖고 방금 전에 이제 토론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죠. 대통령이 안 하고 만약에 무슨 산자부 장관이 했더라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성 있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왜 장관한테 떠미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안 나왔을까요? 저는 나올 수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만기칠남식으로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로부터 온 그 뭐 산유국의 뭐 갈망이랄까 꿈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현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이 사안의 뭐 시급성이랄까 왜냐하면 11월, 12월부터 타공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그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브리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천공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13,000여 개가 넘다고 합니다. 예. 그런 숫자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거기에다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한마디만 예.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공 그분의 사이트에 가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주 전에 대한민국의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2주 전에 그 부분만 재편집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거절했을 때도 똑같은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튜브 내용 중에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우연의 일치로서 그 이슈도 다루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계속되는 우연이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우연일까? 확률적으로도 저는 통계학적으로 그럴 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도 거절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2, 3주 전쯤에 하면 안 된다라는 편집을 해서 올렸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근데 저는 이 지금 현상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하면 네티즌들이 천공 사이트부터 가서 봅니다.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느냐. 너무나 국가적으로 정말 정말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보니까 일단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 확률 20%라고 하는 거는 야당 대표가 주장했듯이 그렇다 해서 실패할 확률이 80%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이걸 발표하시는 게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그러나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뭐 야당에서 천공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하세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 아브레우 박사가 천공하고 내통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일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학자들 입장에서 대충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했다가 정말 그 야당 의원 표현대로 콸콸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올 겨울에 이제 시추 회사, 노르웨이의 예. 시추 회사에 의해서 이제 한번 뚫어보고 더 확인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천공이라든지 대통령이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확률과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런 비용이 들더라도 아까 실제로 그것을 생산하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열의 비용이 든다 했으니 그러면 이 정도의 이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20%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예. 아니 확인이 되는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올겨울에 한다는 거니까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은 해보는 게 국가적으로 합리적 선택 아닙니까? 그걸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 교수님께서. 예. 사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도 밝히기를 이 동해 포항 영일만 이 석유 유전 가스전과 관련된 최초의 보고는 작년 말에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실에도 보고를 했고요. 총선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에 미치는 영향 또 만약에 이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 그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국민에게 알리자 이런 판단 때문에 총선이 끝난 이제 지금 시점에 이제 이 발표를 했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용으로 대통령의 지적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이 안 믿어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또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개발 회사인 호주 우드사이드가 네, 지난 오늘 나온 2006년부터 얘기입니다. 또 했는데 결국은 17년간 했지만 시추에 대해서 실패하고 한국을 떠났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회사가 이미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야당의 일방적인 근거라기보다는 5천억 원이 넘는 어떤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특히 이 예산을 다루는 국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봅니다. 저는 오히려 야당 대표가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원들이 이 부분 더 따지고 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이 몰고 옵니다. 예. 어떤 분께서 지금 뭐 산자부 장관이 하면 되고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지도자이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가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정치적인 부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너무나 낮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부처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문가들을 대동한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하다 보니 이게 국면 전환 쇼가 아니냐 그런 비판 제기될 수 있다라고 그런 봅니다. 의혹적이 제기되는 거는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최종근 전문가께서 이제 서울대 교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의혹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브레오 박사가 어제 입국을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경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자기가 검토한 자료는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자기가 재검토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자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포항 영일만에서 뭐 석유층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뭐 석유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소량이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그것과는 다른 자료라는 거를 아브레오 박사는 지금 암시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호주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외신 보도와 같았던 내용은 과거에 했던 실패 사례를 또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아니 우리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라든지 이걸 좀 명확히 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서서 모든 걸 알고 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미 시초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이미 석유가 없는데 석유 찾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지금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자료를 평가해 보니까 여기 최소한 시추해 볼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시추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명확한 값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드사이드가 호주에 있는 꽤나 큰 석유 회사입니다. 예. 아마 이 얘기가 나와지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드사이드가 무슨 회사야? 엑슨모빌의 자회사인가를 할 예. 정도로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보니까 호주의 회사고 꽤나 큰 회사고 알고 보니까 한국에도 왔었네. 한국에 와서 동해 가스전이 이제 개발되니까 이 지역에서도 어딘가는 모르지만 석유가 생성되긴 했구나. 이 말은 이제 근원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생성되면 얘가 3차원적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얘가 동해 가스전으로 갔으면 심해 저기도 좀 갔으면 있겠네 해서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해가지고 제일 유망한 구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시출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고서 나서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생성이 됐으면 얘가 저기로 안 갔으면 그럼 여기로 갔나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유망 구조를 선정해서 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스가 있는 거예요. 그 실무자들이 엄청 이제 업돼가지고 와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나 보다 해서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가스는 가스인데 우리가 찾는 천연가스 메탄이나 에탄이 아니고 CO2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닫고 그리고 모든 외국 기업이라는 것은 그 탐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동안은 탐사해보고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2년 내내 예. 반드시 한번 시출을 하겠습니다. 또 그 2년 내내 제가 반드시 한번 시출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광고권 계약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2개 충분히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철수를 한 거고 석유공사는 명색이 이제 국영 석유기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2개가 하나는 비축을 하는 겁니다. 비축. 그래서 그거는 뭐 비축은 정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석유를 개발하는 탐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생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 대륙분 성공 이후에 조금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상태 계속 자료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취득했습니다. 그 시어워터인가 그 회사들 취득하고 예. 거기 시어워터가 다시 그 자료 취득을 다 한 그 최종 자료를 가지고 당연히 자기들도 기술진이 있으니까 평가를 했겠죠. 그 평가한 거하고 비교해보고 해서 그 최종 자료를 저는 빅터 아브레오 박사한테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빅터 아브레오 박사는 이제 그런 자료를 보니까 요 정도 규모의 만약에 석유나 가스가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있다. 그건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막 어떤 한 현상하고 그러면 이거냐부터 하는 그런 막 다양한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엮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결론이나 토론이나 주장하는 게 조금 자꾸 이상해지는 그런 약간 좀 약간 지금 약간 뭐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죠. 과도기 커져버린 거죠. 상태 뭐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제 뭔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뭐 사기냐 아니냐, 낮은 지지율 전환용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차분하게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고 또 시추 결과도 또 지켜보고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면 될 일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내일 공식 기자회견 하니까 아마 조금 더 그 아브레우 박사가 검토했다는 새로운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그 얘기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 육행시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런 저급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탄핵 만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맞서서 또 추미애가 정신병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정치권 왜 이렇게 유치합니까?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권이 유치한 말장난을 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그래서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 지금 국회 내에서 최다선 의원이고 연장자시기 때문에 어제 그 개원 행사에 있어서 예. 직접 임시 의장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의 그 정치 이력으로 볼 때도 정말 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실 만한 그런 예. 훌륭한 이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불과 하루 전에 이제 굳이 저런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리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음에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갖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런 상황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모두 이렇게 정치인들이 확전하는 걸 좀 자제하면 안 됩니까? 글쎄요, 뭐 그게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찌 보면은 그거를 조장하는 게 언론이고 또 국민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꾸 자극적인 이야기. 저희 MB는 조장 안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도 이거 다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게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아니, 근데 비판하는 보면은 겁니다. 예. 정치인들의 이제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어떤 부고가 빼놓고 자기 부고가 빼놓고는 뉴스에 나오는 거 다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극적인 언사, 자극적인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추미애 의원께서 했던 말하고 지금 여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 했던 말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탄핵 이야기는 엄연하게 법률적 용어고 헌법 용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동일선상에 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격을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민전 전 교수님이시죠. 뭐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해봐가지고 상당히 참 존경스러울 할 때도 있고 했는데 저런 단어 선택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다음 탄핵하고 똑같이 한 거 아니냐? 탄핵 만답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저는 같은 동일선상에 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정도의 언어는. 알겠습니다. 그건 언어 폭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훈 교수님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이 주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산유국의 꿈 정말 황당무계한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산유국이야? 정말 황당한 일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고 또는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나 이런 능력이 우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못 찾은 건데 이제 찾을 수 있었네. 충분히 심해도 우리가 시추를 해서 보면은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건 아마 조금만 기다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조차도 이제 말씀하시기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석유라는 게 확률이 90%일지라도 없으면 못 찾는 거고 정말 한 10% 보고 했는데 있으면 우리 흔히 말로 이제 대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스 노로 바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면 금방 알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해에서 시추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릴 거기에서 웨스트 카플라라는 그 삼성 중공업에서 지은데 그게 두알 액티비티 릭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좋으면서도 비쌉니다. 그 하루에 그 계약료가
55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생각하면 한 7억 7천만 원 그 정도 주는 겁니다. 예, 하루에 예, 그렇죠. 사용료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해서 이제 자극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비용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보통 탐사 작업을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 정도 비용이 보통 더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이 빨리 되는 것보다 자꾸 이제 지연되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대부분 이제 인명사고로 연결됩니다. 그거는 뭐 석유 찾는 것보다 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12월 말에서부터 1월에서 시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태풍이 오거나 장마고 기온이 나쁘면 또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도 자기들 고민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시출 작업을 해서 한 40일이면 이제 목표 심도에 도달하거든요. 그래 목표 심도에 도달하면 2주 정도에 이제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석유 있는지 없는지 예. 1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생산성이 얼마나 좋기 때문에 얼마나 생산할지 금방 다 알게 됩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이게 긴 시간 이제 이 주제를 좀 다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한 의문점이 좀 의혹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브레우 박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인들도 뭐 공방할 건 공방하고 예, 의혹을 제기할 건 제기하고 그런 게 없다면은 좀 차분하게 좀 시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교수님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